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세가 험하고 깊은 골짜기 넘어 구름조차 쉬어간다는 외딴 마을에 웅장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큰 부자가 살던 곳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집 담장 너머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나 활기찬 말소리 대신 서늘한 바람소리만 들려오곤 했습니다. 기와 지붕 위에는 세월의 이끼가 푸르스름하게 덮여 있었고 소슬대문은 마치 입을 꾹 다문 장승처럼 굳건히 서 있어 낯선 이가 함부로 들어설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집터가 워낙 기가 세서 보통 사람은 주인 노릇을 하기 어렵다고 수군거렸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인 연화는 참으로 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나이가 50을 넘겼는지 30 남짓인지 도무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무명처럼 하얗거나 쪽비처럼 짙은 옷을 즐겨 입었고 걸음을 옮길 때조차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조심스럽고 고요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랫 사람들을 부릴 때도 큰 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어 하인들은 그녀의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려 고개를 조아리곤 했습니다. 그녀가 안방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으면 집안의 공기마저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집안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바로 주인 어른이 새로 들인 첩, 월향이었습니다. 월향은 연화와는 정반대로 화려한 비단옷을 즐겨 입고 머리에는 금비녀와 옥구슬을 주렁주렁 매달아 걸을 때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으나 눈꼬리가 위로 치켜 올라가 심술찾은 인상을 주었고 입술은 늘 불만스러운 듯 삐죽거리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이 크고 조용한 기와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들어온 첫날부터 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향이 가장 탐내는 것은 다름 아닌 안방의 자개장에 깊이 보관된 곡간 열쇠 꾸러미였습니다. 그 열쇠는 집안의 모든 곡식과 재물을 관리하는 권력의 상징이었기에 월향은 호시탐탐 연화의 자리를 엿보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월향은 일부러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연화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기력이 쇠해 보이시는데 무거운 열쇠 꾸러미는 이제 젊은 저에게 맡기시고 편히 쉬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을 가장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고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은 숨을 멈추고 연화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마당에는 찬바람이 여탄이 불어와 낙엽을 굴렸습니다. 연화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월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깊고 차가운지 월향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집의 곡간은 재물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집안의 법도를 지키는 곳이다. 욕심이 앞서는 자는 그 문을 열 자격이 없으니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라. 연화의 말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힘은 월향의 기세를 단숨에 꺾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월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며 분한 마음을 사겨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월향은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으나 속으로는 더욱 검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방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며 연화가 사라져야만 자신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월향의 방은 온갖 냄새가 진동하는 화장품과 장신구로 어지러웠는데 이는 정갈하고 비어있는 듯한 연화의 방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월향은 연화가 밤마다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여 몰래 엿보기도 했으나 연화는 그저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거나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것을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기이하여 월향은 더욱더 연화를 두려워하면서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이 집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집 주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담장 밑으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집터의 기운 때문이라며 수군거렸지만 정작 집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독대를 닦고 마당을 쓸며 집안을 정돈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윤기가 흘렀고 오래된 기와집은 낡았지만 기품 있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연화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그녀가 지켜야 할 약속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월향은 집안일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로지 치장하는 데에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비싼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고 시장에 나가 거드름을 피우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월향의 돈을 보고 굽신거렸지만 뒤돌아서는 손가락질을 하며 그녀의 경박함을 비웃었습니다. 월향은 자신이 대단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며 더욱 기고만장해져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하인들에게 반찬이 입에 맞지 않는다느니 방이 춥다느니 하며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하인들은 연화의 눈치가 보여 대놓고 불평은 못했지만 뒤에서는 월향을 새로 들어온 여우라고 부르며 싫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상을 물리고 난 뒤 연화가 월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안방의 문이 열리고 월향이 들어서자 방 안에는 은은한 약초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월향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릇과 같아서 욕심을 채우려 하면 넘치고 비우려 하면 채워지는 법이다. 네가 이 집에서 평온을 찾으려면 먼저 마음의 소란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연화가 월향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이자 기회였으나 이미 탐욕에 눈이 먼 월향에게 그 말은 그저 자신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드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차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을 나오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두고 보자. 누가 이 집의 주인이 되는지, 늙은 것이 언제까지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줄 알고. 그녀는 복도를 걸어가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밤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흔들어 댕그렁 소리를 내었고 월향의 그림자는 복도 벽에 길게 늘어지며 마치 뱀처럼 일렁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서운 계획이 싹트고 있었고 그것은 이 고요한 집에 큰 파란을 몰고 올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개들조차 월향이 지나가면 꼬리를 말고 구석으로 숨어들 만큼 그녀의 살기는 등등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늦가을로 접어들어 산골의 밤 공기는 더욱 차갑고 매서워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지만 까치들조차 날아와 쪼지 않을 만큼 집안의 분위기는 적막했습니다. 연화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집안의 문단속을 철저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대문 빗장을 걸고 부엌문을 살피며 혹시 모를 부정한 기운이 스며들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이 집안에 흐르는 천년의 질서였기에 그녀의 감각은 일반인보다 훨씬 예민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향은 장터에서 기이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먼 곳에서 온 약재상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신비한 독충을 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월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보물함을 뒤져 값비싼 놀이개와 은가락지를 챙겨 들고는 하인들의 눈을 피해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비가 올 것만 같았고 숲속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으스스한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월향의 발걸음은 두려움보다 욕망으로 인해 빨라졌습니다. 월향이 약재상을 만난 곳은 마을 어귀의 낡은 주막 뒷방이었습니다. 약재상은 눈 한쪽이 하얗게 샌 노인이었는데 월향이 내미는 폐물을 보고는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귀한 분이 어찌 이런 험한 물건을 찾으십니까? 노인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 월향 앞에 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시커먼 전갈들이 서로 엉겨붙어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그 꼬리의 독침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징그러움에 잠시 몸을 떨었지만 곧 이 전갈들이 연화를 처리해줄 도구라고 생각하니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월향은 전갈 상자를 치마폭 깊숙이 숨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쿵쿵 뛰었고 손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이제 오늘 밤만 지나면 이 집은 내 것이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상자를 숨겨두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안방을 향해 무난 인사를 올렸습니다. 연하는 방 안에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월향은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영원히 대답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집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부엌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밥 짓는 냄새와 구수한 국 냄새가 마당을 채웠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서로 말을 아꼈고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월향은 저녁상 앞에서 입맛이 없다며 밥을 남겼지만 사실은 거사를 앞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달은 구름 속에 숨었다 나왔다를 반복하며 마치 그녀의 마음을 훔쳐보는 듯 했습니다. 한편 연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조금 먹고는 일찍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지 않고 눈을 감은 채 집안의 기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예사롭지 않았고 천장 석가래에서 들려오는 쥐들의 움직임도 멈춘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본성이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탁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왔구나.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앉아 옷매무새를 다듬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오는 위협이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피하지 않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세상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도 잦아들고 오직 바람소리만 거세졌습니다. 월향은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살며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월향은 숨을 죽이며 발 뒤꿈치를 들고 안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안방 문 앞에 다다른 월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함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 이 문만 넘으면 세상이 바뀐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다가 멈추고 대신 문틈 사이로 얇은 대롱을 밀어 넣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자 안에 정갈들을 문틈으로 들여보내 연화가 잠든 사이에 물게 할 심산이었습니다. 독이 퍼지면
소리 소문 없이 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방문이 스르르 열리는 듯 하더니 다시 닫히는 환영을 보았습니다. 월양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긴장했나 보구나. 그녀는 식은땀을 닦으며 다시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고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잎새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그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 사소한 움직임에도 월향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죄지은 자의 두려움이 그녀를 터참해고 있었습니다. 기와집의 밤은 깊어만 가고 두 여인 사이의 운명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문 밖의 인기척을 느끼고 있었고 월양은 문 밖에서 독을 품은 상자를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을 지켜온 천년의 시간과 인간의 덧없는 욕망이 충돌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달을 완전히 가리자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고 오직 월향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어둠을 찢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상자의 뚜껑을 조금 열었습니다. 상자 틈으로 기어나온 정갈 한 마리가 월향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 문지방 위로 떨어졌습니다. 딱 하는 작은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아무도 깨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풀어놓으려는 재앙이 단순히 한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를 삼키려 했던 거대한 힘을 깨우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어리석은 행동은 잠자고 있던 고대의 존재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닥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냉기일 수도 있었고 지붕 위에서 내려다보는 서늘한 시선일 수도 있었습니다. 월향은 오싹한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전갈들을 문틈으로 밀어넣기 위해 꼬챙이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아주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돌아가라. 환청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는 그 소리에 월향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텅 빈 마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타라니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있기 며칠 전부터 기와집 안팎으로는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바다가 숨을 죽이는 것처럼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사람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침이면 활기차게 울어대던 장닭들도 내를 치지 않았고 마당을 지키던 누렁이는 허공을 향해 컹컹 지저대다가도 꼬리를 말고 마루 밑으로 숨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인들은 이유 모를 불안감에 서로 눈짓만 주고받으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기와 지붕 위로 내려앉는 까마귀 떼의 울음소리는 유난히도 불길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집 앞을 지나갈 때면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옷깃을 여미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오래된 하녀이자 이 집의 역사를 모두 지켜봐온 박노파는 이러한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아직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집안의 대소사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면서 안채 쪽을 유심히 바라보곤 했는데 그녀의 눈에는 새로 들어온 첩 월량의 주위로 검은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박노파는 혀를 채채 차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왔어. 주인 자리를 탐내다가는 큰 사단이 날 터인데. 즈르. 그녀의 주름진 손은 빗자루를 꽉 쥐고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박노파의 걱정대로 월양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사나워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꼼지락거리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럴 때마다 방 밖으로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가 새어나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코를 찌푸리게 했습니다. 하인들 사이에서는 월양이 무당을 불러 저주를 내리는 굿을 한다거나 이상한 약을 다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어린 하녀가 빨래를 거들어 갔다가 월양의 방창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기겁을 하여 도망쳐 온 일도 있었습니다. 하녀의 말로는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마치 여러 개의 팔다리가 달린 괴물처럼 보였다고 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잘못 본 것이라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노파는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담고 있는 월양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월양은 값비싼 비단 치마가 더러워질까봐 조심하며 항아리 뚜껑을 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이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고양이 같았습니다. 박노파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작은 마님, 이 집 장독은 함부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대대로 안주인의 손맛과 정성이 깃든 곳이라 주인이 아닌 사람의 손이 닿으면 장맛이 변하고 집안에 우환이 든다고 했습니다. 박노파의 목소리에는 뼈 있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양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더니 박노파인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았습니다. 아니,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내가 이 집의 식구가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손님 취급이야. 그리고 내가 내 집 장독 좀 열어보겠다는데 감히 하인 주제에 이래라 저래라 훈계질을 해. 월양은 들고 있던 국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도끼로 가득 차 있어 마치 금방이라도 박노파의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였습니다. 장독대 주변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박노파는 월향의 기세에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녀는 월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더욱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제가 이 집에서 반백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이 기와집은 터가 세고 기운이 남달라 주인이 될 그릇이 아닌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화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주인 마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셔도 그분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부디 헛된 마음을 거두시고 순리를 따르십시오. 그것은 노파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언이자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권력욕과 질투심에 눈이 먼 월향에게 박노파의 말은 그저 늙은이의 잔소리나 저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흥, 큰 산 웃기고 있네. 그저 나이 먹고 기운 빠진 여편네일 뿐이야. 내 눈에는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느냐 두고 봐라. 곧 내가 이 집의 모든 열쇠를 쥐고 안방을 차지할 테니 그때 가서도 네가 입을 그렇게 놀릴 수 있는지 보자. 월향은 박노파를 거칠게 밀치고는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박노파는 바닥에 주저앉아 멀어지는 월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 제 발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구나. 월향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녀는 박노파의 말이 귓가에 맴돌아 기분이 몹시 나빴습니다. 감히 종년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안주인이 되면 저 늙은이부터 내쫓아야겠어. 그녀는 화장대 위에 놓인 검은 상자를 쓰다듬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며칠 전 약재상에게서 구해온 맹독 전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 뚜껑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전갈들의 껍질과 날카로운 독침을 보자 기이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향은 젓가락으로 쌀벌레 몇 마리를 집어 상자 안에 던져 주었습니다. 그러자 굶주린 전갈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먹이를 낚아채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가 뼈를 갉아먹는 소리 같기도 하여 섬뜩했습니다. 월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많이 먹고 힘을 내라. 너희들이 해줘야 할 일이 아주 많단다. 저 거만한 연하년의 숨통을 끊어놓는 것이 너희의 임무야. 그녀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고 눈빛은 정갈의 독침보다 더 차갑게 빛났습니다. 한편 안주인 연화는 건넌방에서 조용히 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듣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노파와 월향이 장독대에서 나눈 대화도 바람을 타고 그녀의 귓가에 전해졌습니다. 연하는 바늘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해를 가리고 있었고 정원의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잎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뜰에 핀 국화꽃 한 송이가 바람에 꺾이는 것을 보고 작게 탄식했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피할 수 없는 바람이라면 맞아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안방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루 밑에서는 귀뚜라미 소리 대신할 수 없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 자체가 그녀의 발걸음에 반응하여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안방에 들어서자마자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는 칠이 벗겨지고 낡았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그저 손을 올려 가만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조상님들이시여, 그리고 이 땅을 지키는 정령들이시여, 부디 이 집을 어리석은 욕망으로부터 지켜주소서. 다음 날 마을 장터에 다녀온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와 박노파에게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할멈, 글쎄 시장통 약재상이 밤사이 급사했다지 뭡니까? 온몸이 시커멓게 변해서 죽어 있었다는데 사람들이 독충에 물린 것 같다고 수군대요. 그런데 그 약재상이 얼마 전에 우리 작은 마님과 만나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박노파는 하인의 입을 틀어막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쉿! 함부로 입 놀리지 말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야. 특히 지금 이 집안에는 귀가 아주 많은 것 같으니 조심하게. 박노파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월향이 가져온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월향은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게 치장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붉은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피를 머금은 꽃처럼 요염하면서도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연화의 앞에서 짐짓 명랑한 척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형님, 오늘따라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혹시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연화는 묵묵히 밥알을 씹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무시당하는 것에 익숙해진 듯 개의치 않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저는 오늘따라 기분이 아주 상쾌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내일 아침이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연화는 수저를 내려놓고 월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고 고요하여 월향의 얄팍한 속내를 훤히 비추는 듯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들뜨면 발밑을 보지 못하는 법이다. 네가 말하는 좋은 일이란 것이 남의 불행을 딛고 서는 것이라면 그것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것이다. 연화의 말은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림이 컸습니다. 월향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형님도 참
농담도 못 하십니까? 그저 날씨가 좋아서 한 소리입니다. 그러나 식탁 아래에서 쥐고 있는 그녀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고 기둥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집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설거지를 마치고 행랑채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오늘 밤은 밖을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로파는 부엌 한 구석에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두 손을 비비며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큰 사단 없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미천한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월향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드디어 거사를 치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전갈이 든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 안의 정갈들은 주인의 살기를 느꼈는지 더욱 격렬하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탐욕과 광기로 일그러진 얼굴은 예전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향의 눈에는 자신이 곧 이 집의 안주인이 되어 호령하는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지긋지긋한 눈칫밥도 서러움도 오늘 밤으로 끝이야. 월향은 결연한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마루의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뜨거운 욕망을 식히지는 못했습니다. 멀리서 부엉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장송곡처럼 구슬프게 메아리쳤습니다. 월향이 안 채 마당을 가로질러 연화의 방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오래된 향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당산나무와도 같은 존재였는데 월향이 그 옆을 지날 때 갑자기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며 우수수 잎을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가지들이 손을 뻗어 월향을 붙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월향은 깜짝 놀라 멈칫했지만 곧 재수 없게 하며 발으로 낙엽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연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마저 무시하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드디어 연화의 방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바로 어젯밤 환청을 듣고 물러섰던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독이 든 상자가 들려 있었고 마음에는 되돌릴 수 없는 사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월향은 잠시 숨을 고르며 방 안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쥐 죽은 듯 고요한 방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잠들었구나.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을 자게 해주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걸쇠를 풀었습니다. 쇠붙이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월향은 문틈 사이로 얇은 대나무 대롱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갈들이 그 통로를 따라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상자를 기울였습니다. 가라. 가서 너희들의 독을 마음껏 뿜어라. 그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첫 번째 전갈이 문틈으로 사라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전갈이 뒤를 따랐습니다. 수십 마리의 독충들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며 연화의 방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향은 상자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며 짜릿한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연화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될 것이고 자신은 슬퍼하는 척하며 장례를 치른 뒤 이 집의 열쇠를 거머쥔 것입니다. 그러나 월향이 마지막 전갈을 밀어 넣으려는 순간 갑자기 방 안에서 서늘한 바람이
훅 불어나와 문틈을 때렸습니다. 촛불이 꺼지듯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며 월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전갈들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마른 껍질이 서로 부딪히며 나는 사각거리는 소리, 혹은 아주 깊은 땅 속에서 바위가 갈라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월향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기운이 꿈틀거리며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월향이 가져온 작은 독충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방 안의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폭발하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월향은 그제야 박노파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집터에는 건드려선 안 될 오래된 기운이 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녀가 열어버린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금기의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전갈의 꼬리가 문틈 사이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본 월향은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곧 비명이 터져 나올 것이고 우당탕거리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대사를 마음속으로 되뇌며 놀란 척 뛰쳐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안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비명은커녕 숨소리 하나 새어 나오지 않는 그 절대적인 고요함이 오히려 월향의 심장을 옥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템에 돌을 던졌는데 물보라가 잃지 않고 돌이 흔적도 없이 삼켜진 것 같은 기이한 침묵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월향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문틀을 잡고 버텼습니다. 왜 조용한 거지? 독이 너무 강해서 비명지를 새도 없이 죽은 건가? 월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애썼지만 본능적인 공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들어간 수십 마리의 전갈들이 방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직 바람만이 처마 끝을 스치며 휘잉하는 소리를 낼 뿐 방 안은 마치 다른 세상인 양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월향은 떨리는 손을 거두고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 문 앞에 서 있다가는 문 안에 어둠이 튀어나와 자신을 잡아먹을 것 같은 공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려 애쓰며 자신의 처소인 행랑채로 도망치듯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쿵쿵거리는 심장 소리는 귓가에서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서 귀를 막고 제발 날이 밝기를, 그리고 아침에 연화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고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월향이 이불 속에서 떨고 있는 동안 기와집 전체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루 밑의 쥐들은 무언가에 놀란 듯 찍찍거리며 떼를 지어 밖으로 도망쳤고 지붕 위에 기와들이 저절로 들썩거리며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때문이 아니라 집안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대한 진동 때문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오래된 짐액이 꿈틀거리는 듯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고 습하게 변해갔습니다. 행랑채 끝 방에서 잠자던 박노파는 갑작스러운 한기를 느끼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오며 터의 기운에 예민해져 있었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예사롭지 않음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아이고, 결국 사단이 났구나.
덮어두었던 뚜껑을 열어버렸어. 박노파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켰습니다. 불꽃이 파르르 떨리며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었는데 이는 주변에 강한 음기가 모여들고 있다는 징조였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열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방구석에 앉아 염주를 굴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월양의 방으로 돌아와 그녀는 공포와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방에서는 소식이 없었고 밖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혹시 약재상이 사기를 친 건 아닐까? 독이 없는 전갈이었나?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그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안방 쪽은 여전히 불이 꺼진 채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안방 문 앞에 덴마루가 검게 일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월양은 눈을 비비고 다시 큰 마루를 응시했습니다. 그것은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검은 점들이 바닥을 뒤덮으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월양이 풀어놓았던 정갈들이 다시 밖으로 기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이상했습니다. 흩어져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대가 행군하듯 일정한 대형을 갖추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정확히 월향이 있는 행랑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월향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때부터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사각. 처음에는 마른 낙엽이 바람에 쓸리는 소리 같았으나 점점 그 소리는 명확해졌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다리가 나무 바닥을 긁는 소리, 딱딱한 껍질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가 아니라 수천, 수만의 합주가 되어 고요한 밤의 정적을 찢어 놓았습니다. 월향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안방 안에서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자리에 누워있지 않고 정좌한 채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주변으로 들어왔던 정갈들이 감히 그녀를 물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연하의 눈은 평소의 검은색이 아니라 기이한 보랏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그림자는 벽면 가득 거대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형상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거대한 집게발과 꼬리를 가진 전갈의 모습이었습니다. 연하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 살을 탐하러 온 미물들아.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느냐. 연하의 목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방 안의 정갈들은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듯 움직임을 멈췄다가 다시 밖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들은 연하의 명령을 수행하는 병사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연하는 1000년 동안 인간의 허물을 쓰고 살아온 정갈의 정령이었으며 이 기와집은 그녀가 탈피를 위해 마련한 둥지이자 성소였습니다. 월향이 던진 독충들은 오히려 연하의 본성을 깨우는 자극제가 되었고 이제 그 화살은 고스란히 쏜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월향의 방 앞까지 검은 물결이 들이닥쳤습니다. 사각거리는 소리는 이제 와작거리는 소리로 변해 방문을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월향은 방문을 몸으로 막아서며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오지마, 저리 가란 말이야. 그녀는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발악했지만 문틈과 창호지 구멍 사이로 검은 꼬리들이 하나둘씩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창호지 문 위로 비치는 그림자들은 마치 악몽 속의 괴물들처럼 춤을 추며 월향을 조롱했습니다. 갑자기 창문 한쪽이 툭 뜯어지며 수십 마리의 정갈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월향은 비명을 지르며 방구석으로 도망쳤습니다. 전갈들은
그녀를 공격하지 않고 벽과 바닥을 타고 둥글게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시커먼 벌레들로 가득 찼고 독한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월양은 장롱 위로 기어 올라가 벌벌 떨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은 이미 검은 바다가 되어 있었고 그 한가운데서 자신을 노려보는 수천 개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누군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은 분명 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의 단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뱀처럼 굽이치며 공중으로 떠올랐고 옷자락은 바람이 없는데도 펄럭거렸습니다. 그녀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고 살짝 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정갈들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월양은 공포에 질려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장롱 위에 웅크린 월양을 올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하고 절대적인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네가 보낸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기에 내가 직접 데려다 주러 왔다. 이 아이들은 주인의 냄새를 아주 잘 기억하지. 탐욕에 찌든 피 냄새를 말이야. 연화의 목소리는 귓가에 속삭이는 듯하면서도 머릿속을 웅웅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월향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싹싹 빌었습니다. 형님? 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연화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손을 가볍게 휘저었습니다. 그러자 바닥에 있던 정갈들이 일제히 장롱을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긁는 소리가 더욱 요란해졌고 검은 물결이 월향의 발목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월향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좁은 장롱 위에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전갈들은 그녀의 치맛자락을 타고 올라와 그녀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독침을 쏘지는 않았지만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온몸을 휘감는 공포는 죽음보다 더했습니다. 너는 이 집의 주인이 되고 싶다고 했지. 연하가 물었습니다.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이 집의 어둠까지도 품을 줄 알아야 한다. 천년의 세월 동안 이 집터에 쌓인 한과 도끼를 네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연화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랏빛 광채가 월향의 눈을 찔렀습니다. 월향은 그 빛을 보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지난 천년간 이 집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의 환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욕망하다가 파멸한 자들이었습니다. 월향의 몸은 이제 전갈들로 완전히 뒤덮여 얼굴만 간신히 내밀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갈들은 그녀의 귀와 코, 입 주변을 맴돌며 위협했습니다. 월향은 숨을 쉴 때마다 정갈의 비린내와 흙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했던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자랑하던 금비녀는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거치장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월향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월향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인간에 대한 연민에 가까웠습니다. 독은 독으로 다스리는 법. 네가 품은 마음의 독이 이 아이들을 불렀으니 오늘 밤 그 독을 모두 쏟아내고 가라. 연화는 뒤를 돌아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월향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을 옥죄고 있는 수천 마리의 정갈들과 함께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월향의 흐느낌 소리와 전갈들의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새벽이 다가오면서 폭풍처럼 몰아치던 집안의 기운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자 월향의 몸을 감싸고 있던 정갈들은
하나둘씩 바닥으로 내려와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습니다. 방바닥의 틈새로, 벽에 갈라진 틈으로, 쥐구멍으로 그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월양은 탈진하여 장롱 위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쇠하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마치 귀신 같은 몰골이었습니다. 박록하는 날이 밝자마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했고 지난밤의 소라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행랑채 쪽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신음만이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혀를 차며 행랑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칩칩. 그러니까 어른 말을 들었어야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줄 알아야 할 게야.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슥, 그리스. 빗질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깨웠습니다. 안방의 문이 열리고 연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하고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무명옷을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그녀의 얼굴에는 간밤의 피로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부는 더욱 투명해지고 눈빛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묵은 허물을 벗고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연하는 마당을 쓰는 박노파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연하가 장독대의 항아리를 열어 간장을 확인하는 동안 아침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쏟아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연화의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길게 늘어졌는데 잠시 동안 그 모양이 거대한 정갈의 꼬리처럼 보였다가 다시 사람의 그림자로 돌아왔습니다. 박노파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못 본 척 묵묵히 마당만 쓸었습니다. 이 집에는 알아도 모른 척해야 하는 비밀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반쯤 넋이 나간 월향을 처리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산등성이 위로 붉게 솟아오르자 밤새 기와집을 감싸고 있던 짙은 안개는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마당의 풀잎마다 맺힌 이슬방울이 영롱하게 빛나고 뒤뜰의 대나무 숲에서는 참새들이 제잘거리며 아침을 깨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아침 풍경이었으나 기와집 안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지만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웃지 못하고 발소리를 죽이며 부엌과 마당을 오갈 뿐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굳게 닫힌 행랑채 방문. 바로 지난밤 월양이 비명을 지르며 숨어든 그곳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솥뚜껑을 여는 손길이 조심스러웠고 보리쌀을 씻는 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젊은 하녀 하나가 쭈뼛거리며 박노파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작은 마님방에서 아무런 기척도 없어요. 혹시 밤새 무슨 병고라도 생긴 건 아닐까요? 어제 저녁에 그 난리가 났는데 하녀의 눈은 겁에 질려 동그랗게 커져 있었습니다. 박노파는 하녀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타일렀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거라. 해가 중천에 뜨면 다 알게 될 일이다. 우리는 그저 우리 할 일이나 하면 되는 게야. 시간이 흘러 해가 마당 한가운데까지 비추기 시작했을 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이 집의 동태를 살피던 이웃 아낙네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군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젯밤에 이 집에서 귀신곡하는 소리가 났다며 아니야. 짐승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치는 소리 같기도 했어. 그 새로 들어온 첩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더니 결국 사단이 난 게 분명해.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담장을 넘어 마당 안까지 쏟아졌습니다. 집안의 불안은 감추려 해도 연기처럼 새어나가는 법이라. 이미 마을 사람들 짐작 속에서 이 집은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그때 행랑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월향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녀의 몰골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곱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엉켰고 비단 저고리는 곳곳이 찢어지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의 눈은 부하게 들어가 초점을 잃었고 입가에는 거품을 문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오자마자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검은 벌레들이 나를 갉아먹으려 해. 마당을 쓸던 머슴과 빨래를 널던 하녀들이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월향은 마치 눈앞에 수천 마리의 전갈대가 있는 것처럼 바닥을 구르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신의 팔과 다리를 미친 듯이 긁어대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것 좀 떼어줘.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어. 뜨거워. 아파 그녀의 절규는 처절했지만 정작 그녀의 몸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녀의 죄책감과 공포가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었으나 이미 이성을 잃은 월향에게는 현실보다 더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찼습니다. 저런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렸구먼. 욕심이 과하더니 벌을 받은 게야. 집터가 세다고 하더니 기어이 귀신이 붙었나 보네. 사람들의 말소리가 웅성웅성 커지며 집안은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월향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을 기어다니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벌레들이 사각거리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비참한 모습은 지난날의 오만함과 대비되어 더욱 기괴하게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안채의 대청마루 문이 활짝 열리며 연화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란스러운 마당과는 대조적으로 연화의 주변은 고요하고 엄숙했습니다. 그녀는 하얀 못이 적삼을 입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서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결해 보였습니다. 연화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자 시끄럽게 떠들던 하인들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순간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압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기에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미친 듯이 발광하는 월향의 앞까지 걸어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그림자가 월향의 위로 드리워지자 월향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어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월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연화는 인자한 안주인이 아니라 지난밤 자신을 심판했던 거대한 전갈의 형상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월향은 희익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월향은 바닥에 머리를 타시며 애원했습니다. 연화는 차가우면서도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월향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음의 독을 품으면 그 독이 결국 자신을 찌르는 법이다. 네가 보는 그 벌레들은 네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다. 연화는 소매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월향의 흙 묻은 얼굴을 닦아주려 했으나 월향은 불에 댄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하얀 손수건조차 자신을 침함매려는 거미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연하는 하인들을 돌아보며 담담하게 지시했습니다. 작은 마님이 심신이 미약하여 헛것을 보고 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무는 것은 병을 깊게 할 뿐이니 짐을 챙겨 본가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그리고 의원을 불러 안정을 취하게 돕거라. 그것은 축객령이었으나 겉으로는 병자를 위한 배려로 포장된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하인들은 예, 마님하고 우렁차게 대답하며 서둘러 월향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월향은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헛소리를 중얼거렸지만 이제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월향이 짐을 챙기는 과정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올 때 가져왔던 화려한 비단옷들과 보석함들은 챙길 정신도 없었고 그저 몸만 간신히 추스른 채 쫓기듯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쑥덕거렸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구먼. 그러게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지 않던가. 월향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푹 숙이고 도망치듯 마을 어귀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쓸쓸하고 처량했습니다. 월향이 떠나고 나자 연하는 박노파를 불러 집안 대청소를 명했습니다. 집안의 묵은 기운과 나쁜 냄새가 배었으니 쑥을 태워 구석구석 연기를 쐬고 소금을 뿌려 부정부징을 씻어내게. 박노파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예, 마님 당장 그리하겠습니다.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요. 하인들은 창문을 활짝 열고 먼지를 털어내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쑥을 태우는 화로가 놓였고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쑥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하인들은 월향이 머물던 행랑채 방을 샅샅이 뒤집어 청소했습니다. 장롱 밑과 문틈 사이에는 정체불명의 검은 가루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고 빗자루로 쓸어 아궁이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월향이 남기고 간 화장품 냄새와 비릿한 냄새는 쑥 연기에 덮여 사라졌고 방 안에는 다시 산골의 맑은 공기가 채워졌습니다. 하인들은 걸레질을 하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고 킥킥거리기도 했습니다. 집안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치워진 듯 모두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청소가 대충 마무리될 무렵 연하는 부엌에 일러 하인들을 위한 점심상을 푸짐하게 차리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들이 많았으니 오늘은 고기를 삶고 떡을 쪄서 다 같이 나누어 먹도록 해라. 안주인의 하사품에 부엌에서는 다시 활기찬 도마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수육 냄새가 쑥 향기와 어우러져 식욕을 돋우었습니다. 마당의 평상에는 멍석이 깔리고 하인들은 둥글게 둘러앉아 오랜만에 마음 편한 식사를 즐겼습니다. 박노파는 갓 쪄낸 시루떡을 접시에 담아 안방 마루에 앉아있는 연화에게 가져갔습니다. 마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떡이 아주 찰지게 잘 되었습니다. 연화는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맛이 좋구나. 자네도 가서 많이 들게. 박노파는 연화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이제 정말 다 끝난 것이지요. 그 독한 것들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겠지요. 연화는 찻잔을 들어 올리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잎이 떨어지고 비가 오면 땅이 굳는 법이지. 헛된 욕심이 사라졌으니 이제 이 집은 다시 조용해질 것이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도 떡을 나누어 먹으러
하나둘씩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곡간을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으며 연화의 덕을 칭송했습니다. 역시 안주인 마님 마음 씀씀이가 부처님 같으셔. 그 젊은 첩이 나간 게 천만다행이야. 집안의 복이지. 복이야. 사람들은 언제 흉흉한 소문을 냈냐는 듯 다시 이 집의 평판을 높이며 즐거워했습니다. 연하는 그들의 칭찬에도 동요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판이 아니라 이 집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해 진력이 되자 집안은 완전히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쑥 타는 냄새는 은은하게 배어들어 잡기를 쫓는 향기가 되었고 깨끗하게 닦인 마루는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마당의 개들도 꼬리를 흔들며 낮잠을 자고 닭들은 내캐 올라가 깃털을 골랐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연화는 뜰을 거닐며 꺾였던 국화줄기를 다시 세워주고 화단의 흙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시들었던 꽃잎들이 다시 생기를 찾는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하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낮의 일을 이야기꽃으로 피웠습니다. 야, 너 봤어? 그 여자 눈 뒤집혀서 거품 문 거 봤지? 봤어. 진짜 귀신이라도 본 것 같더라니까. 박노파님 말이 맞았어. 이 집터가 보통 터가 아니야. 우리가 모시는 마님이 신통력이 있으신 게 분명해. 그들은 목소리를 낮춰 속닥거렸지만 그 말투에는 두려움보다는 주인에 대한 경외심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감히 딴 마음을 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연화는 안방에 홀로 앉아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달이 밝게 떠서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밤 공기의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천년의 껍질을 벗고 나니 세상이 더욱 맑아 보이는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젯밤의 탈피는 그녀에게도 큰 고비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녀의 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루 밑에서는 다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귀뚤, 귀뚤. 그 맑고 청아한 소리는 집안의 평화를 알리는 자장가와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촛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편안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경계할 것도 의심할 것도 없는 완벽한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기와집의 모든 기둥과 석가래, 그리고 땅속의 뿌리들까지도 주인의 편안한 숨소리에 맞춰 호흡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박노파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문단속은 제가 단단히 했으니 편히 주무십시오. 연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네. 자네도 고단할 텐데 어서 가서 쉬게. 박누파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집안은 완전한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지나가는 소리마저도 부드럽게 들리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굴러가 어느덧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늦가을을 지나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겨울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월량이 떠나고 난 뒤 기와집에는 더 이상 흉흉한 소문이나 불안한 기운이 감돌지 않았고 대신 묵직하고 따스한 평온함만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가지마다 하얀 눈꽃이 피어났고 처마 끝에는 수정 같은 고드름이 매달려 겨울의 정취를 더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집 앞을 지날 때 옷깃을 여미며 두려워하는 대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보며 마음의 안정을 얻곤 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은 예전보다 더욱 부지런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준이를 도맡아 하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이가 없었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깊어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썩은 가지를 쳐낸 나무가 더욱 싱싱하게 자라나듯 월향이라는 탁한 기운이 사라지자 집안이라는 큰 나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노파는 아랫목에 앉아 매주를 띄우며 젊은 하녀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하녀들은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워 평화로운 겨울밤을 보냈습니다. 안주인 연화는 여전히 조용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집안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화수를 떠놓고 집안의 안녕을 빌었으며 낮에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술을 놓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의 차가움 대신 봄 햇살 같은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고 하인들을 바라보는 눈빛 또한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연화에게 이 집은 단순히 몸을 누이는 거처가 아니라 천년의 세월을 함께 견뎌온 동반자이자 그녀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화를 신령님이 굽어 살피는 여인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가끔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화를 찾아와 지혜를 구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연화는 욕심을 버리고 순리를 따르라는 말로 그들의 헝클어진 마음을 풀어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믿었고 그녀가 내어주는 따뜻한 차 한 잔에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이고 돌아갔습니다. 기와집은 이제 고립된 성이 아니라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동짓날이 다가오자 집안은 팥죽을 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붉은 팥을 삶아 으깨고 찹쌀로 새알심을 빚는 하인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부엌의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팥죽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를 풍겼고 그 냄새는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노파는 국자로 팥죽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 붉은 팥죽이 잡기를 쫓고 집안에 복을 불러온다지. 올해는 유난히 팥이 잘 삶아졌으니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생길 게야. 그녀의 얼굴은 솥에서 올라오는 김 때문에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갓 수어낸 팥죽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담아 장독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는 집안을 지키는 터주신과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하얀 눈이 덮인 장독대 위에 붉은 팥죽 그릇이 놓이자 그 색의 대비가 선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가을밤에 소란스러웠던 기억은 이제 눈 속에 묻혀 사라졌고 오직 이 집을 지키겠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만이 촛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 평화가 오래도록 머물게 하소서. 저녁이 되자 온 식구가 사랑방에 둘러앉아 팥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뜨끈한 팥죽 한 숟가락이 입안에 들어가자 온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듯 했습니다. 쫄깃한 새알심을 씹으며 하인들은 서로의 건강을 빌어주었고 연화 또한 아랫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신분과 지위를 떠나 모두가 한 식구처럼 어우러지는 이 시간이 연화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방바닥은 장작불 덕분에 절절 끓었고 창밖의 찬 바람 소리는 오히려 방 안의 아늑함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연화는 박노파를 따로 불러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자네가 있어 이 집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었네. 내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네. 연화의 진심 어린 말에 박노파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마님, 당치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요. 마님께서 강건하게 버텨주셨기에 저희가 무사할 수 있었지요. 두 여인은 서로 마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인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깊은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의 삭막하고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포근한 소미불 같은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마루 밑의 정갈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겨울잠을 자듯 미동도 하지 않았고 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연화는 그들의 기운이 집안 전체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년의 껍질은 이제 더욱 단단해져 그 어떤 사악한 기운도 뚫을 수 없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문단속을 하기 위해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고 달빛을 받은 눈송이들이 보석가루처럼 반짝였습니다. 연화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향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잎을 다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 또한 저 나무처럼 그리고 이 기와집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연하는 두꺼운 목화솜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랫목에 따스한 온기가 등허리를 타고 올라와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베개맡에서는 은은한 모과 향기가 풍겨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연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천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고 수많은 사연이 이 집 기둥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욕망도 분노도 결국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묻히고 마는 것임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바라는 것은 거창한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절이 바뀌면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고 배고픈 이에게 밥 한 끼 대접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밤이면 다리를 뻗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이 소박한 평화가 전부였습니다. 월양이 남기고 간 상처는 새살이 돋아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더욱 단단한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연화는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리며 나른한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 내리는 소리가 사락사락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장가를 불러주는 듯한 그 소리에 연화의 의식은 점점 꿈나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거대한 정갈의 껍질을 벗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오르는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저 따뜻한 봄날, 갯마루에 앉아 졸고 있는 평범한 여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되었든 그녀의 꿈은 더 이상 악몽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집이 그녀를 지켜주고 그녀가 이 집을 지키고 있는 한 말입니다. 밤새 내린 눈은 기와 지붕을 하얗게 덮어 마치 포근한 모자를 씌운 듯 했습니다. 바람조차 잠든 깊은 밤, 기와집은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잠든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대문 빗장은 굳게 걸려 있었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안의 평화를 가두어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숨결이 고르고 어둠조차 따뜻하게 느껴지는 완벽한 밤이었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이 집의 이야기는 오늘 밤에도 눈 속에 묻혀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긴긴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이 주는 위로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이불 속도 연화의 방처럼 따스하고 포근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문 밖의 찬바람에 날려보내고 오직 편안함만이 여러분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깊은 땅 속에서 단잠을 자는 정갈들처럼 여러분도 아무런 방해 없이 깊고 달콤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등불을 끄고 눈을 감아보세요. 들리시나요? 눈 내리는 소리가, 여러분의 창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이 오래된 기와집의 안주인이 보내는 평화로운 기운이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머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밤은 길고 집은 안전하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은 해가 떠오를 테니까요. 그러니 이제 마음 푹 놓고 편히 쉬십시오. 안녕히 주무세요.